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찾기 어려운 행운을 쫓기보다는 주변에 늘 있는 세잎 클로버처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자. 의미로 만든 닉네임입니다. 감사 스마일은 제가 감사와 스마일 두 배 긍정이잖아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저는 물론 행운도 좋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운보다 행복이다. 그래서 제 닉네임을 아예 감사 스마일. 감사라는 거는 누구나 감사함을 갖다가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정말 감사해서 이게 우러나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크게 넘어지고 난 이후에 깨달은 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남은 인생 감사 스마일 두 배 긍정으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 방송하면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제가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런던입니다. 영국에. 근데 저는 좀 가보고 싶은 도시가 몇 곳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LA, 그 다음에 마이애미를 좀 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런던,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파리, 그리고 이제 또 가고 싶은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독일도 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독일의 베를린을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서울이, 세계인들이 서울을 갖다 정말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세계 5대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혁신이 해야 됩니다. 도시가 더 커져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 기술과 관용,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하고 인재는 어느 정도 되겠는데, 이 관용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메가시티 서울이 될지 안 될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된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에 앞서서 일단은 SBS 김도균 기자님의 기사, 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 오늘 압구정 현대사로 간다. 제가 작년에 이승민 대표님하고 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사러 갑니다. 왜일까요?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코인하고 주식은 말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허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정말 급락해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식이 휴지가 되는 거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1만 달러가 지금 넘어갔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8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반토막 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 6,000달러 있을 때 사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최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사상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인증글이 화제가 되는데,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이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거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닌다는 B씨도 13억 원의 인증글을 올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안 먹고 안 쓰면서 마이너스 80%도 견뎠는데 집도 없는 흑수저인 나한테 이런 날도 온다. 3억 찍으면 퇴사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돌파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작년에 비트코인이 정말 바닥이었을 때 보면서
저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제 예상대로 또 올라갔고, 신기한 거는 감사스마일도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관심은 있지만 제가 접해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저는 지금 투자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는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부동산 투자의 그런 인사이트는 이런 여러 가지에 내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하는 방법이 있고, 코인 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맞는 것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저는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했었을까요?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들이 그냥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코인도 공부를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부러워만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비트코인 사라, 그 다음에 주식 뭐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소식 없기를 바라고요. 매경 이코노미의 정다운 기자님의 9억 이하 아파트 인기, 신생아 특례론 덕이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신생아 특례가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거래량은 늘어날 거고, 또 정부에서나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신생아 특례 때문에 집을 살 거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정말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젊은 20, 30대가 내 집 마련을 더 선호하고 있고, 더 지금 신축 아파트를 더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이나 아니면 전세를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월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은 빌라 살고 있고 지금은 오피스에 살고 있지만 최종의 엔드스테이트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고,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분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대기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창릉 3기 신도시를 예를 들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릉에 특히 일반 분양, 공공 분양도 많은 사람이 노리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언제 하는지 진짜 목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론이 아마 2024년 1월 말에 출시가 되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은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1%대 저리로 5억까지 대출하는 이런 상품은 아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대출 상품이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올여름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동안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났는데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볼 예정이다. 이게 하남시 주민의 김모 씨 얘기고요. 또 여전히 관망세는 계속되는 분위기지만 설 연휴 이후에 집 보러 오겠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고,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을 염두에 두고 원하는 가격대 오면 매매하겠다며 대기를 걸어놓은 신혼부부가 연락이 많았다. 제가 현장에서 제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여기 삼성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자녀가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생각을 해서 미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하고 본인 집을 매도하고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신생아 특례가 나와서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1월에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20, 30대가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조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갭을 끼고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1주택자인데 내가 빌라라든지 구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가 매도 타이밍을 내가 조금 늦게 갖고 가고 먼저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매수하는 경우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9억 이하, 특히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의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최근에 원흥지구랑 향동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또 어제 이야기 드렸던 수색 등산 뉴타운이 갑자기 3월 초부터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신생아 특례론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 또 많은 또 출산 예정인 그런 부부들에서, 그리고 또 부부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제 전망대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지지난달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를 일단 보니까 695건, 이 가운데서 약 485건이 9억 원 이하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9억 원 이하의 서울 아파트들도 정말 많이 팔렸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 쪽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고 팔린 아파트 3채 중에 2채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전체의 56.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한 10% 정도, 한 70% 정도 지금 포인트가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거래가 지금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건 넘어가고,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 1호 수혜자인 A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주택,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만 있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다시 이제 이 둘째 계획을 갖다 하시는 분들께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오히려 지금 효자 상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생아 특례 대출 1호 수혜자인 A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 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기 때문에 적기에 가족이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순자산이 5억 이하면 정말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도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을 때처럼 6억에서 9억 사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면 대출한다 5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억이다. 8억 내 집을 장만한다고 하면 내 돈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득별 금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소득이면 2.7에서 3.3%고요. 내가 저소득, 그러니까 8,500만 원 이하면 1%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자녀 기준이고, 만약 2자녀부터는 또 가상금리가 또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도 일조가 되면서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는 2030 세대, 그러면서 내 자녀를 갖다 출산을 갖다가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의 저는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현황이 디딤돌이라든지 기존 대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정말 많이 버팀목 전세라든지 디딤돌 구입이라든지 대출 종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례 가능한 국민 평형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도봉이라든지 중랑, 노원, 금천, 강북 순으로 좀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표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로 말씀 좀 드리면, 서울 자치구별 6억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특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비율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85%, 그 다음에 도봉구는 91%, 구로구도 77.7%, 성북구, 강서구, 중랑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강북구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여기에 은평구는 좀 빠졌잖아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서울 서부권에도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구축 같은 경우는 가지월에 30평대가 가능하고, 은평구탕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 4년차로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데, 여기는 이제 84 같은 경우는 안 되고 59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 이하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 번씩 찾아보시고, 주말에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봄날에
부동산 임장도 정말 다녀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는 정보들이 KB 부동산 통해서 보는 정보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처럼 작년 제가 12월 달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25억짜리가 앞으로 절반이 떨어지게 되면 10억이 되면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제가 인터뷰를 잠깐 봤더니 50%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폭락론의 그런 유튜버의 그런 말들이라든지 폭락론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제가 2009년도에 선대인 씨 책을 읽었고 선대인 씨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논리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동산은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은 바로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년, 2년은 거주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품보다 그런 탄력성이 조금 덜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움직이지를 못해요. 부중성, 그런 입지의 그런 불변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은 제가 사지 말라고 해도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억, 용산에 있는 아파트 30억,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7억, 그러면 다들 30억짜리를 갖다 바라보고 있지 7억짜리는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격이 하락되기만을 기다려서 9억짜리가 6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과, 내가 9억에서 10억이 되면 그때 사겠다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욕심적으로 따지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5억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2년 지나서 10억이 된다, 10억이 된다라고 하면 다들 사겠지만, 5억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4억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분양을 안 받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분양가는 5억짜리 분양가가 없고 7억에서 8억에 분양을 하는데, 이 7억에 8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대한민국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5년 전 1억의 가치랑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른 거고, 5년에 10억, 그러니까 5년 전에 10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도 10억이면 큰 금액이긴 맞는데, 그 기준이 지금 많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통화량도 정말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10,000원 가지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게 나의 욕심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사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게 욕심인 건지, 아니면 내가 적정 가격을 몰랐는데 이걸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샀는데 올라버리는 게 그게 욕심인 건지,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최근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한테 전화 문의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 사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2월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면서 악성 댓글을 갖다 제가 보면서도 제가 좋아요 눌러주고 했는데, 아니 그분들은 집을 안 사봤잖아요. 안 사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집을 한 채라도 사보신 분들은, 내가 6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5억 5천에 못 팔아요. 만약에 6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7억이나 8억이면 팔지 5억 5천에 못 판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9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갑자기 급매로 해서 6억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그분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한 번도 안 사보셨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좀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점을 회복한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2024년을 제가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충분히 지금 부동산의 선순환 효과를 지금 불러일으키고요. 특히 이제 매도인들도 급할 게 없다. 매도인들도 지금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간다고 하면 더 싸게라도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간다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도를 갖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율보다 1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율이 더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도 한동안은 큰 폭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면 되고 내가 6억짜리 집을 샀는데 5억 되고 4억 되고 그럴 일은 지금 현 상태에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왕이면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갖다 매수할 때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는 중신축 5년 이내면 가장 좋겠지만 5년 이내에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준신축, 5년이 안 된다면 10년 이내 준신축에 역 가까운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샀던 금액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2024년에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이 어떻게 보면 야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너가 지금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집을 사라. 너가 또 집이 있으니까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09년도에 집값이 내려갔을 때 제가 내 집 장만을 해봤잖아요. 분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 2009년도의 분양 가격이랑 2024년도의 분양 가격은 제가 보니까 어림잡아도 2배 이상이 올랐어요. 분양 가격만. 그렇다고 하면 그때 2009년도, 10년도의 분양 가격만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 다 올랐습니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빌라는 정말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더 이상 내려갈 일 없다. 그랬지만 데스켓 바운스다, 더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좋습니다. 그 작년 1년 전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9억짜리 샀는데 20억이 되기를 갖다 바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20억짜리 샀는데 30억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 갖지 마시고 이제 내가 만약에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은행 이자나 원금 갚아 나가면서 정말 물가 상승률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갖게 되면 정말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물론 1등 아파트 좋죠. 지축 예를 들게 되면 지축 센터를 풀이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먼저 15억이 될 단지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데 나는 10억으로 집 살 수 없는 형편이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옆에 보면 지축 센텀 가든이라든지 지축역 반도, 북한산 유보라든지 한림프레보라든지 중흥 S클래스에서 8억대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셔도 돼요. 혹시라도 잘 찾아봤는데 7억대 급매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못하냐? 내가 이 7억짜리 샀는데 10억짜리 사면 더 많이 오를 텐데 7억짜리 사게 되면 1억밖에 안 오를 것 같으니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죠. 지축 세드럴프루지오가 15억이 되면 나머지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라든지 나머지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7억,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세드럴프루지오가 9.2에서 12.5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9.2억은 30평입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한 10억 선에 있다고 하면 정말 한 1억에서 갭이 한 2억 사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3억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한 11억에서 12억 되고요. 이렇게 돼요. 힘 맞추기를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삼성 2차 아이파크가 9억이다. 그럼 여기 호반이 8억 선이다. 그럼 1억 차이 정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억이 넘어간다. 그럼 여기도 노얄두꺼 아파트도 8억에서 9억 사이가 되고 스타클래스도 당연히 8억에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자꾸 1등 아파트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좋다. 내 종잣돈이 6억밖에 안 된다. 내가 모든 대출을 갖다 다 해도 6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30평대 신혼동 같은 경우는 6억에서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 동일 시트 같은 경우는 3차평이 8억이 넘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6억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우남 퍼스티빌 아파트 84다 방이 4개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84가 6억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데 6억에서 7억 선이 나와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5억대로 떨어지고 4억대로 떨어질까요? 여기 전세 가격도 4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다가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 말씀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제 말씀대로
지금 사가지고 2년 있다가 내가 보유해서 비과세 받겠다.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들은 또, 여기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저에게도 엄청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전화 상담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려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아냐면, 이제 이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지금 인기가 있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다라고는 또 하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이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봄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락문 분들께서 50% 떨어지면 사라, 올 하반기가 기회다. 절대 그 말씀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6억 이하도 괜찮아요. 내가 6억 이하의 방 3개 화장실 하나도 괜찮고, 그 다음에 5구짜리 64 타입 같은 경우는 27평이거든요. 괜찮아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1명에서 2명 어린 자녀들까지 키우면서 처음부터 84, 74로 가는 것도 좋지만, 30평, 34평도 좋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20평대로 해서 2년에서 4년 있다가 갈아타기를 해도 고양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제 모 카페에서 지금 고양시에 입주하는 물량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올해 입주하는 물량 딱 2곳입니다. 지금 지축에 있는 아파트 북한산 비바일스 이게 4월부터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원당경 롯데캐슬이 이제 8월부터 입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고양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도 없고 이제 이 2곳 빼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그 입주 물량이 있는 곳은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지주택 쪽하고 그다음에 일산 엘로이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항지구가 이제 2026년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026년 12월 이게 장항제일 풍경채 2026년 12월이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고양시에 입주 물량이 없고 고양시 아파트들은 계속 이제 노후화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랑 준신축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덕양구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리고 이제 DMC 그다음에 수생역 복합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향동이라든지 덕은이 더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고 또 창릉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원흥지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DTX A를 갖다 분기해가지고 신분당선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역까지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분당선은 용산까지 연장을 해 나온다고 하면 용산에서 충분히 서북부로 해가지고 파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양주지 장읍면 3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장교 부지가 올해 토지 보상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또 발표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소식 알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드리면 모든 투자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갖다 안으면서 내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분명한 팩트 하나는 지금 9억 이하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고양시로도 이 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원흥과 향목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삼성이라든지 지축도 사람들이 지금 보러 다니고 있고 또 안 팔리던 오피스텔, 아파텔도 갭을 끼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좀 다소 길었던 주말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최근에 이 방송을 좀 오래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오래 하냐면 5분, 10분에서 정보만 간단하게 드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독자가 12,000명이 넘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가 단 한 분, 단 10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4년 전에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그분 연락처가 우연하게 왔는데 그분이 제 감사스마일 TV 찐팬분이셨더라고요. 유땡땡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4년 전에 향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되고 했을 때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이 문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저는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셨던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지만 부동산 이 방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정말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감사스마일처럼 꼭 그렇게 되시고 행운을 쫓기보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